루이스, 컬, 데이비슨, 해밀턴 95번의 레이스 우승, 98번의 폴 포지션, 164번의 포디움, 그리고 7번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타이틀. 기록만으로 볼 때 35살의 해밀턴을 좋아하는 팬이던 싫어하는 안티던 그는 이미 F1의 역사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드라이버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이 정도로 압도적인 챔피언은 어느 순간부터 악역을 맡기 시작할 수밖에 없고 해밀턴도 그런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전에 네이버 F1 올레 카페에서 썼던 글, 그 전에 F1을 좋아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F1 올레 카페를 꼭 한번 방문하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예전 카페에 올렸던 글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밀턴을 좋아하는 F1 팬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해밀턴이라는 드라이버의 업적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해밀턴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뉴스는 F1을 시즌 막바지 혼돈으로 몰아넣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지 러셀이 해밀턴의 W11에 탑승하고 두 번째 바레인 그랑프리인 롤렉스 사키르 그랑프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퀄리파잉과 레이스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이미 프리프랙티스에서 러셀은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가장 빠른 타임을 작성해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예상했듯 해밀턴은 가장 빠른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누가 타던 메르세데스는 빠르다라는 논쟁이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해밀턴은 소위 말하는 차빨 때문에만 빠른 것일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해서 해밀턴의 차빨 논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해밀턴은 늘 슈마허와 비교가 됩니다. 두 드라이버 모두 7번의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획득했고 아직 해밀턴의 커리어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비슷한 레이스 우승 숫자를 포함한 많은 커리어 스탯이 2020년 기준 엇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해밀턴은 가장 빠른 차를 타고 있어서 우승한다라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슈마허는 미드필드 수준의 차를 가지고 7번이나 우승을 했단 말이야 였습니다. 해밀턴의 첫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시즌이었던 2008년, 맥라렌은 페라리보다 성능 면에서 0.059% 뒤처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계산법은 단순하게 엔진 출력, 탑 스피드, 가속력만을 계산했을 때 나온 산술적 수치이기 때문에 맹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맥라렌은 2008년 페라리보다 파워가 부족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터보 하이브리드 V6 엔진이 F1을 양악하기 시작한 2015년 시즌 이후에도 페라리는 메르세데스와 엄청나게 큰 성능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2017년 시즌은 0.178%, 2018년에는 0.118%, 2019년에는 0.149% 메르세데스보다 뒤처진 성능을 보였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해밀턴은 자신과 똑같은 머신을 탄 팀메이트와도 시즌 중 경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페라리의 엔진 센서 스캔들이 있고 난 후 페라리의 성능은 끝도 없이 추락하였고 2020년부터 해밀턴은 완벽한 독주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슈마허는 어땠을까요? 1994년 첫 챔피언십을 따낸 슈마허의 베네톤 B194는 규정에 위반되는 전자장치들인 트랙션 컨트롤, 액티브 서스펜션, 파워 브레이크 등을 탑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을 휘말립니다. 아일톤 세나는 1994년 시즌 내내 의구심을 품고 의문을 제시했을 정도로 1994년 슈마허의 페이스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슈마허가 뚜렷하게 더 빠른 차를 보유하고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우승했던 시즌은 1995년, 2001년, 2002년, 그리고 2004년이었습니다. 해밀턴이 메르세데스로 팀을 옮기고 가장 빠른 차를 보유했던 2014부터 2020년, 그리고 슈마허가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차를 보유했던 1994와 1995년, 그리고 2000년부터 2004년, 이 기간 동안 그들이 우승한 레이스는 각각 자신들의 전체 커리어 레이스 우승에서 해밀턴은 75.8%, 슈마허는 71.4%입니다. 결국 이 둘은 절반이 넘는 커리어 우승을 둘 다 가장 빠른 차를 보유했을 때 획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맥라렌의 카를로스 사인즈는 모든 F1 드라이버들이 똑같은 차를 타고 그랑프리를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가슬리는 F1이 기획한 스피드 인터뷰에서 overrated,
과대평가라는 제시어에 too many, 너무 많다라는 답을 합니다. F1은 여타 스포츠와는 다르게 머신과 인간의 융합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빠른 차, 아니면 단순히 빠른 드라이버, 둘 중 하나만 보유한다고 레이스에서 좋은 결과와 우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그 둘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산술적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동차의 성능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입니다. 모토 레이싱에서 흔히 쓰이는 비는 모든 걸 평등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운 노면과 확보하기 어려운 시야, 그리고 드라이버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으로 밀어넣는 상황은 그리드 위의 모든 자동차들의 성능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지난 7년간 있었던 웻 퀄리파잉 세션들입니다. 해밀턴은 총 20번의 웻 퀄리파잉 중 11번 폴 포지션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스티리안 그랑프리에서 해밀턴이 보여줬던 웻 컨디션에서의 퀄리파잉은 경이로웠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터키 그랑프리에서도 메르세데스는 누가 봐도 셋업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스탄불 트랙과 W11의 궁합이 맞지 않은 것이었는지 해밀턴과 보타스 둘 다 퀄리파잉부터 좋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뛰어난 타이어 관리 능력, 작전 수행 능력, 젖은 노면에 대한 이해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7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확정하고 우승으로 장식했습니다. 팀메이트인 보타스가 물론 레이스 초반 불운이 따랐지만 4번이나 스핀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였습니다. 해밀턴과 메르세데스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엔진 디렉터 앤디 코엘은 루이스는 정말 훌륭한 스포츠맨이고 팀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의 훌륭한 퍼포먼스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극하고 모두가 저 정도의 수준의 일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가장 빠른 엔진을 보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해밀턴은 차의 컨셉과 테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엔지니어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1도 결국에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한 명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밀턴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인 난 아주 긴 체인 끝에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일 뿐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 팬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을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어떠한 의견이 옳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해밀턴이 좋던 싫던 그는 F1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챔피언들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릴 것이고 2010년대 터보 하이브리드 시대에서 가장 위대했던 드라이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